친구들, 구구쌤 지연정이라 구구구. 여러분, 전래동화 좋아하죠? 동화 중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옛 이야기를 우리는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전래동화에는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 읽을까요? 북한 어린이도 여러분처럼 전래동화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웃기고 슬프고 통쾌하고 무엇보다 정말 재밌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렇담 바로 북한의 전래동화를 만나러 가볼까요? 농사일을 돕는 개는 욕심 많은 사람은 벌을 받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행운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옛날에 가난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웃집에서 소 2마리를 빌려 밭을 갈고 있었죠. 그때 개 1마리가 나타났는데 글쎄, 동생이 밭을 갈면 뒤에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은 고마운 마음에 자신의 점심을 개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개는 그 밥을 먹고 밭 옆에 난 길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비단 장수들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개 때문에 이 길을 지날 수 없으니 개 좀 깨워주시오.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개요. 그러니 함부로 깨울 수 없소. 비단 장수들은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모두 주겠소. 하지만 거짓이라면 당신의 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동생은 밭을 다시 갈기 시작했고 길 한가운데에서 잠을 자던 개가 일어나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놀란 비단 장수들은 약속대로 동생에게 비단을 주었고 동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의 소식을 들은 형이 다음날 소 2마리를 끌고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개 1마리가 나타나 바디를 도와주었고 형은 신나게 밭을 갈았습니다. 점심이 되자 형은 혼자 배부르게 밥을 먹었고 개는 굶주린 채로 계속 낮잠을 잤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던 다른 비단 장수들이 형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형도 동생처럼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지만 그 개는 계속 잠만 잤고 형은 거짓말쟁이로 몰려 소 2마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부자지만 욕심 많은 형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착한 동생. 우리의 흥부와 놀부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고요? 맞아요.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함께 살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니까요. 이번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읽다 보면 친숙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북한의 명산 금강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금강산 비로봉 깊은 골짜기에 일찍 부모님을 여윈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누이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보살폈고 동생은 누이를 부모님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 봄, 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이 누이를 진맥한 후
말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한광줄이 먹으면 나을 텐데 그걸 구할 수가 없구나. 동생은 누이에게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로봉으로 향했습니다. 비로봉은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달이 떴습니다. 그때 우르릉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하얀 은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동생은 누가 내려오는지 몰라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녀가 물병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깃고 바위에서 구슬을 꺼내 하늘에 비추자 이번에는 금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구슬을 다시 바위 틈에 넣고 금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슬만 있으면 달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바로 구슬을 하늘에 대고 비추었고 하늘에서 금사다리가 내려오자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동생을 기다리던 누이는 걱정이 되어 초롱불을 들고 비로본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간 동생은 보이질 않았어요. 이때 달나라 왕은 달나라에 도둑이 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쓴 사다리는 쓸 수 없다면서 하늘 아래로 금사다리와 은사다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어찌 사람의 몸으로 달나라에 온 것이냐? 달나라 왕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누이가 병에 걸려서 달나라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댔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동생의 말에 감동한 달나라 왕은 금사다리와 은사다리를 버린 것을 후회했고 대신 용말을 내어주었습니다. 동생이 용말을 타고 하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집에 도착했는데 누이는 동생을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누이의 손에 있던 초롱불은 여러 날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고 차차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 불렀는데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비로봉을 떠나지 않겠다는 누이의 마음이라고 전해집니다. 달나라 왕이 버린 금사다리와 은사다리는 부서지면서 비로봉에 두 갈래로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그 돌줄기를 금사다리, 은사다리로 부른답니다. 이번엔 좀 슬픈 이야기였어요. 남매의 우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래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비로봉과 금강초롱이 얽힌 사연을 알게 되니 금강산에 또 가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함께 동화에 나왔던 장소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